안녕하세요. 2120250305 이혜원 동영상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기존 제안 발표와 최종 발표 내용을 통합해서 구성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발표 주제는 P450 효소 기반 폴리에틸린 생분해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제가 참고한 논문은 폴리올레핀류의 생분해에 관한 미니 리뷰 논문 하나와 P450 효소 기반 플라스틱 분해 효소에 관한 논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 중 단 10% 정도만이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생산량과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매립지와 소각시설은 부족해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인체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의 효율적인 생분해 기술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상형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좀 덴스하고 안정한 탄소-탄소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연계 효소나 미생물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분해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수분해 효소가 잘 작용하는 에스터나 아마이드 결합과는 달리 어, 매우 단단하고 반응성이 낮아서 비교적 분해가 어려운 폴리에틸렌 그리고 폴리프로필렌 등의 분해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폴리에틸렌의 생물학적 분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폴리에틸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올레핀계 분해 생물학적 분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생물학적 열화, 생물학적 분해, 생물학적 동화, 그리고 무기화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할 예정이라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생물학적 분해에서 이제 긴 고분자 사슬을 작은 조각으로 분해하는 생물학적 분해 과정이 사실상 중요한 과정인데 기존의 폴리에틸렌 분해에 사용되던 알킬레이션 B 같은 경우에는 사슬의 말단이나 또 말단과 가까운 자리에 붙어서 해당 자리를 수산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긴 사슬을 작은 조각으로 잘게 자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소로 CYP 계열 P450 효소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P450은 거의 모든 생명체에 존재하는 햄사이올레이트 단백질로 매우 불활성인 그 CH 결합도 선택적으로 산화할 수 있는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P450의 장점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먼저 다양한 길이의 알케인, 알코올, 지방산을 모두 수산화 가능하고 또 폴리에틸렌과 같은 긴 사슬에서도 다양한 위치에 붙어서 무작위적 사슬 내 수산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긴 폴리에틸렌 사슬을 작은 단량체로 절단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포록사이드 션트 경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별도의 레도스 파트너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전체적인 미생물 기반 폴리에틸렌 분해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에틸렌 분해는 효소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의 초기 부착 그리고 생물막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소수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생물막이 형성이 된다면 효소 그리고 구분자 사슬 간의 접촉이 훨씬 증가해서 생물학적 분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미생물이 분비한 효소는 폴리에틸렌을 올리고머, 다이머, 그 다음에 또 모노머 단위로까지 해중합을 할 수가 있고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저분자 물질은 미생물 대사 경로를 통해서 CO2, N2, CH4 등의 최종 산물로 전환이 됩니다. 또한 효소 활성 평가를 위해서 유전공학 기반 생물 센서가 활용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4번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분해 산물이 생성이 되면 형광 같은 신호로 활성도를 알려주는 방식을 또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의 균주만으로 폴리에틸렌을 완전히 분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인공 미생물 군집을 구성하는 방법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바이오설펙턴트 생산균을 사용을 해서 폴리에틸렌 표면의 젖음성을 증가를 시키고 폴리올레핀기 분해균을 사용해서 사슬 내 일부 카본일기를 환원을 시키며 또한 이 과정에서 중간체로 생성이 되는 알켄 등을 분해하기 위한 분해균을 사용해 중간 산물 등을 대사 경로로 유입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는 균주가 협업을 함으로써 단일 미생물보다 훨씬 높은 분해 효율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폴리에틸렌은 매우 안정적인 구조 때문에 분해가 어려운 물질이지만 P450 효소의 사슬 내 무작위 추산화 기능을 활용을 하면 효과적인 분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효소의 활성과 안정성 개선, 그리고 인공위생물 군집 최적화, 새로운 합성 생물학적 경로 개발 등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폴리에틸렌 생분해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